하이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덥고 너무 습해서 베이스가 금방 무너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몽글몽글 뭉치고 막 뜨고 갈라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오늘은 제가 분석해본 결과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와 이 각각의 이유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속력 최강으로 가장 완벽한 베이스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바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진짜 꿀팁이 많으니까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화장이 뜨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르는 스킨케어 때문일 수 있는데요. 스킨케어를 어떻게 발라야 되냐? 바로 내 피부 현재 컨디션에 맞게 스킨케어를 발라주되 가장 최소량만 발라야 돼요. 제나님, 저 안 그래도 스킨케어를 좀 가볍게 바르고 싶었는데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또는 피부 자체가 너무 건조해서 얇게 바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꿀팁들을 알려드리자면, 스킨케어를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3가지 구성한다면은 토너가 제일 가볍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제형이 더 무겁고 꾸덕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피부 첫 단계 토너 단계를 가장 많이 신경 써주고 그 다음 앰플 단계, 그리고 크림은 진짜 최소한 바르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좋아요. 현재 내 피부를 봤을 때 크림을 딱히 바를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곧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좀 귀찮겠지만 이 단계를 꼭 해주는 게 좋은데 바로 토너팩입니다. 전 토너팩을 이 마일드랩 아줄렌 토너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한 통 다 썼어요. 이거를 한 5통 넘게 썼나? 아무튼 진짜 많이 썼어요. 토너팩 화장솜을 한 4장 정도 깔아줘서 얘를 듬뿍듬뿍 묻혀줍니다. 아낌없이. 피부에 올려주는데 이게 올리자마자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 토너 안에 쿨링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딱 지금처럼 더운 날에 쓰기 좋고, 사실 이 토너팩은 계절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엔간하면은 화장 전에 꼭 해주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 샵 가서 받으면은 이 토너팩 단계를 꼭 해주잖아요. 이 단계를 꼭 추가한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피부 열을 낮춰주기 때문인데, 피부 열이 좀 오른 상태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바르든 아무리 막 기깔난 쿠션을 발라도 무조건 다 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속건조를 진짜 빠르게 잘 잡아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이 덜 뜨려면 스킨케어를 최소한 발라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스킨케어를 적게 바르면 피부 속건조 또는 겉건조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부 첫 단계, 이 초벌 단계에 정말 많은 신경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토너팩을 하고 떼내면은 피부가 정말 즉각적으로 수분이 가득 차진 게 느껴지고, 그냥 토너를 한두 겹 바른 거랑 토너팩 한 거랑 이 피부 속에서 느껴지는 이 짱짱함이 다를 거예요. 근데 난 진짜 귀찮아서 토너팩 못하겠다 하시면은 가장 워터리한 제형 토너를 한 3겹 정도 깔아줘서 3스킨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1차 토너를 해줬는데 그 다음 단계도 토너를 발라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 같은 토너가 아니라 얘를 보시면 되게 뽀얀 약간 우유 컬러죠. 에센스 토너나 크림 스킨 토너 이런 걸 활용해줄 건데, 이 단계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에센스 토너만 발라도 속건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올라갈 앰플, 크림을 최소한 바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쓰고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린 게 바로 이 마일드랩 토너인데, 아줄렌 토너는 완전 물 같은 진정 쿨링 토너고, 이 에센스 토너는 수분을 가득 채워주는 용도의 토너예요. 저는 평소에 이 토너를 2겹에서 3겹 정도 깔아줘요. 이거는 화장솜 필요 없이 손에 덜어서 피부에 가볍게 깔아주고 천천히 흡수를 해줄게요. 수분 토너, 에센스 토너, 크림 스킨 토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넘게 이거를 쭉 쓰는 이유가, 이거 보시면은 어떠한 끈적임이나 겉도는 느낌, 끈적인 느낌이 일절 없어요. 건성이신 분들은 크림 스킨을 써도 괜찮겠지만 저같이 수부지 복합성이신 분들은 아마 격공을 할 텐데, 크림 스킨이 한여름철에는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피부에 약간 뱉어낸다 할까? 흡수가 진짜 잘 안 되고 약간 촘촘하게 채워진 느낌이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묽고 끈적임 없고 잔여감도 없고 깔끔하게 흡수가 되는데 속건조는 확실하게 채워줘요. 지금 보면은 에센스 토너를 한 겹 깔아준 상태인데 피부가 엄청 촉촉하고 광이 잘 살죠. 근데 만져보면은 끈적임이나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토너를 계속 찬양을 하는 게, 이 토너 안에는 가장 순한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인 라하가 들어있는데, 이 라하가 들어있는 게 왜 중요하냐? 스킨케어나 베이스가 잘 안 먹는 요인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피부 각질층 때문인데, 저처럼 좀 민감성이신 분들은 각질 패드를 매일 쓰거나 막 물리적 각질 제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 토너는 가장 순한 라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일매일 발라도 피부에 하나도 자국이 없고 뭐 트러블이 나거나 그런 느낌도 아예 없어서 매일매일 수분을 채워주면서 각질 케어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기특한 토너네요. 그래서 제가 이 토너를 거의 한 8병 이상 썼거든요. 그 정도 진짜 제가 애정하는 토너인데, 제가 작년에 토너 마켓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진짜 폭발적이라가지고 이거 마켓 또 언제 하냐라고 문의가 진짜 많이 왔는데, 여러분 드디어 마켓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예! 마켓은 며칠 뒤인 7월 14일 저녁 6시 오픈하는데, 저의 인생템인 아줄렌 토너 라인과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마켓으로 보여드렸던 딥 멜라케어 토너인데, 이거는 미백 기능성 토너거든요.
토너에 미친 자가 꼽은 베스트 3종 토너를 마켓으로 오픈하게 되었는데 제가 미리 스포하자면 이번 마켓 가격과 구성 이벤트 진짜 미쳤거든요. 진짜 최저가기 때문에 이번 마켓은 진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켓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한 거 잊지 마세요. 이걸 추가해두시면 마켓 오픈 때 구매 링크를 슝 전달드려요. 이렇게 토너팩 한 번 그리고 에센스 토너 3개월 발라준 상태인데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이 피부 광? 진짜 피부결이 매끈하고 이 속광 느껴지죠? 피부에 광이 나는데 만져보면은 전혀 끈적임이나 미끌거림, 밀림 이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킨케어 초벌 단계를 해주잖아요? 피부 속건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앰플이나 크림을 정말 소량씩 바르셨어요. 앰플은 촉촉한데 밀리지 않으면서 지금 계절감에 맞는 앰플 3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네이처 리퍼블릭 비타페어시 PDRN 광채 세럼. 이것도 제가 마켓에 했던 제품인데 이 앰플은 PDRN 광채 세럼인데 보시면은 끈적임이나 미끌거림이 하나도 없이 피부에 엄청 쫙 흡수가 되거든요. 나는 피부결이 푸석하면서 피부 광채 잘 안 살고 또 안색이 좀 칙칙하다. 하지만 나는 끈적이고 미끌거리는 거 바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앰플을 깔아주면 되고 난 피부가 되게 민감한데 좁쌀이 많이 올라와 하시는 분들은 짠! 이 닥터지 블레미쉬 클리어 히알시카 수딩 세럼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 앰플도 보시다시피 되게 라이트한데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수분 증정을 추가해주면서 피부 겉은 되게 가볍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추천한 건데 토리든 시카 컨트롤 세럼입니다. 이것도 피부가 민감하고 좀 좁쌀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좋은데 이거는 난 좀 유분이 많이 올라온다. 유분 컨트롤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자, 요즘에 약간 오돌토돌한 여드름이 자꾸 나와서 오늘은 이걸 발라줄게요. 닥터지. 앰플을 이렇게 가볍게 한 겹 깔아주고 찹찹찹 흡수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토너로 피부 초벌 단계를 잘해줘서 앰플을 올리니까 피부가 훨씬 더 쫀득하고 광이 더 잘 살죠. 이게 진짜 초벌 단계를 잘해서 그런데 내가 피부가 좀 건조한 상태에 앰플을 바로 올리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앰플이 싹 흡수되면서 피부 표면이 살짝 건조하게 남거든요. 근데 지금 피부 상태는 마른 사막이 아니라 촉촉하게 수분을 미리 깔아둔 상태라서 앰플을 깔아도 막 증발되거나 그런 느낌 없이 딱 피부를 되게 쫀쫀하게 감싸준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제 주관적인 꿀팁이거든요. 난 이렇게 토너로 초벌 단계를 잘해줬고 앰플 한 겹 깔았더니 나 피부가 너무 촉촉해 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생략해도 돼요. 아니 재나님 크림을 어떻게 생략해요? 크림 생략하면 피부 더 건조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크림을 생략하고 촉촉한 선크림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 앰플까지 발랐는데 나 그래도 뭔가 미묘하고 좀 건조한 것 같고 피부도 건성이고 시간이 지나서 속건조가 생기기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얇게 한 겹 깔아주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스킨케어를 너무 많이 바르거나 특히 크림 단계에 양 조절을 하지 못해서 스킨케어가 갑자기 확 두꺼워지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스킨케어에는 정답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피부를 느꼈을 때 지금 전혀 건조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유분이 올라온다 하신 분들은 크림을 생략하고 촉촉한 선크림으로 커버하는 걸 추천드려요. 촉촉한 선크림 안에는 입이 수분이 들어있고 또 살짝 유분감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림 역할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지성이거나 크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촉촉한 선크림 발라주세요. 저는 그래도 크림을 바를 건데 제가 이미 영상에서 한 몇 번 추천했지? 아무튼 진짜 많이 추천한 주미소 디판테놀 베리어 수딩 크림 이걸 발라줄게요. 자, 이 크림을 정말 지독하게 잘 쓰는 이유가 장벽 크림인데 보시면은 제형감이 진짜 가벼워요. 그냥 수분 크림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 크림을 올려도 전혀 부담이 없고 또 흡수력, 침투력이 진짜 빨라요. 이거를 그냥 얇게 한 겹 깔아주면은 베이스가 밀릴 걱정 없이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무리해줄 수 있어요. 대충 펴바랐는데 벌써 크림이 흡수가 됐거든요. 스킨케어를 다 발랐을 때 피부에 어느 정도 가벼운 윤광 정도 나야 되고 그리고 손등 있죠? 손등으로 피부를 만졌을 때 이렇게 쫀쫀하게 늘어나지만 피부를 만지거나 살짝 밀어봤을 때 밀리는 증상이 없어야 돼요. 나는 화장 초보다, 베이스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스킨케어를 다 바르고 이렇게 손등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여기 위에 짜잔 주미소 히아루론산 수분 선세럼 발라줄 건데 이거는 이름 그대로 선세럼, 수분 선세럼이에요. 제가 이거를 잘 쓰는 이유가 제가 볼 쪽에 속건조가 되게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을 한 겹 깔아줌으로써 매트한 베이스가 너무 매트하게 마무리되지 않게 또는 매트하게 주속되지 않게 조금 방지를 해주고 또 제가 또 수부지잖아요. T존에 유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선세럼인데 유분감이 많지 않아서 선크림 발랐더니 막 과하게 유분이 올라오거나 그런 느낌 없어서
중에서 정말 딱 수부지 최적화 크림? 속 건조는 채워주되 유분감이 많이 안 올라오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와 선크림 바른 데만 시간을 엄청 많이 썼죠. 그만큼 스킨케어, 선크림 이 조합이 내 베이스의 이 밀착력, 지속력에 한 70%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쿠션의 제품력 자체보다 이 스킨케어, 선크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나요? 전 항상 다크서클을 먼저 가려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다이소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주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발라볼 건데, 쿠션 또는 파데로도 갈릴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지속력이 진짜 중요하다, 난 오늘만큼은 진짜 무너지지 않고 지속력, 밀착력 다 좋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사실 파데로 가는 게 맞아요. 전 항상 생각하는 게 아무리 좋은 쿠션 나와도 좋은 파데도 못 이긴다 생각 들거든요. 제가 올여름 잘 쓰는 파데는 맥 스튜디오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인데 저는 NW11번 쓰고 있어요. 이게 딱 세미매트 파데인데 밀착력이 엄청 좋고 커버력도 나쁘지 않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좀 중요한 날은 이걸 써주고 있고, 나 아침마다 파데 바르는 거 너무 귀찮아, 난 그냥 무조건 쿠션을 할 거야 하신 분들은 짜잔! 제가 최근에 수부지 복합성 쿠션 최종편을 찍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주 좋은 평점을 준 VDL 커버스테인 퍼펙트 쿠션입니다. 일단 쿠션 매일 쓰시는 분들 퍼프 교체 얼마나 하세요? 솔직히 교체 잘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퍼프를 한 2주만 써도 이 퍼프 안에 내용물이 누적이 돼서 고르게 눌러지거나 고르게 뱉어내거나 고르게 밀착을 해주거나 이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부지런하다 하시는 분들은 퍼프를 한 4일마다 교체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나 진짜 귀찮아, 그거 어떻게 4일마다 교체해 하시는 분들은 최소 2주마다 퍼프를 교체해주거나 좀 빨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션을 바를 때 양 조절이 핵심인데 모서리로 퍼프를 가볍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찍어주기만 해도 되게 양이 많이 묻어나오거든요. 이 양을 이 뒤에 뚜껑 있죠? 여기에 찍어내면서 얘가 안쪽까지 고르게 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좀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를 얼굴 중앙부터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이 앞볼이잖아요. 앞볼에 먼저 한번 찍어줍니다. 보시면 되게 고르게 잘 분포가 되면서 발리죠? 얘를 먼저 깔아주고 코 옆도 한번 찍어줍니다. 보시면은 얼굴 외곽에는 거의 바르지 않았고 여기 중앙 부분만 발라줬는데 한 번 찍은 양으로 이렇게 다 배포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피부를 봤을 때 나 쿠션 발랐다! 빵! 빵! 이런 느낌을 바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듯이 먼저 배포를 해준 다음에 얼굴을 전체적으로 턱받이를 해주면서 밀착을 해줄게요. 이렇게 두드리고 피부를 보면은 딱 봐도 엄청 가볍고 거의 못해 피부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정도로 얇게 고르게 잘 밀착해줘야 돼요. 이렇게 바르면은 유분이 올라와도 이 베이스 자체가 좀 쫙 달라붙어 있고 8시간, 9시간 지나도 베이스가 크게 벗겨지는 증상 없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를 해줄 수 있어요. 이쪽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건데 파데를 이렇게 한 펌프를 짜주고 전 무조건 스파츌라를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스파츌라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버터 나이프라 생각하고 이 옆에서 싹 긁어줘요. 이렇게 스파츌라 발랐어요. 이거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 가장 이 얇은 부분 있죠? 여기로 바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묻어있는 양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파데도 얼굴 안쪽 위주로 먼저 깔아줄 건데 저는 스파츌라는 외곽에서 안으로 바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펴발라줍니다. 이때 퍼프를 어떤 걸 쓰냐가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 퍼프들이 너무 잘 나와서 사실 어떤 퍼프를 써도 이 스파츌라로 양 조절을 잘해주면은 인간하면은 퍼프 때문에 베이스가 잘 안 발린다라는 느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베이스 왕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전 물 먹인 퍼프는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 들어요. 물 먹인 퍼프를 쓸 때는 그 물을 정말 쫙 빼는 게 엄청 중요하고 먹이고 나고 짜고 각 티슈에 넣어서 이 퍼프를 쫙 짰을 때 물기 거의 없을 정도로 물기가 싹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물 빼는 그 양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화장 초보들에게는 저는 그 물 먹인 퍼프를 그닥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저는 이 퍼프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진짜 한 2년 넘게 썼나? 바닐라코 촘촘 카스테라 퍼프거든요.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보시면은 퍼프 입자가 되게 촘촘하다 할까? 촘촘하고 퍼프 자체가 이렇게 쫀득해요. 퍼프가 되게 부드럽고 이 입자, 이 퍼프 입자가 곱고 쫀쫀한 게 진짜 중요해요. 이 퍼프는 제가 내돈내산으로 한 10개 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잘 쓰는 퍼프예요. 근데 난 이거보다 더 높은 모공 커버력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짜란 이런 파데 브러쉬를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 두 가지 진짜 추천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 면세 가면은 진짜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118 브러쉬예요.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촘촘한 모공 브러쉬인데 모양이 살짝 물방울로 돼 있죠. 이 브러쉬 모가 진짜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베이스를 막 많이 흡수하지 않으면서 되게 고르게 배포를 해주고 모공을 진짜 촘촘하게 채워주거든요. 두 번째는 피카소 FB19 브러쉬인데 이거는 딱 쓱싹이 브러쉬 모양인데 이것도 피부 모공을 싹 채워주면서 밀착력 있게 바르기 좋아요.
이렇게 스파츌라로 먼저 이렇게 코에 깔아주고 모공 브러쉬를 정말 가볍게 살살살 여러 방면으로 모공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모공 넓으신 분들은 이거 쓰면은 진짜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뭐 바로 잡아서 목이 다 채워졌어. 이렇게 진짜 손쉽게 모공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툴을 활용해보세요. 나 여기서 커버력을 좀 올리고 싶다, 또는 조금 더 브라이트닝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베이스류를 한 겹 더 깔기보다는 컨실러 또는 브라이트너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전 특히 얼굴 중앙 부분을 좀 밝혀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는 이 어바웃 톤 컨실러나 에스쁘라 이지 블렌딩 컨실러 블루 화이트를 잘 써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하니까 이걸 써볼 건데,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약간 스파츌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얼굴 중간에만 좀 깔아주고 퍼프에 안 쓴 면 있죠? 이걸로 얼굴 중앙을 좀 밝혀줄게요. 전 이거를 얼굴, 그러니까 브라이트닝용으로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볼 쪽에 발라주면 위에 올릴 블러셔 컬러가 더 잘 보이고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전 사실 블러셔가 예쁘게 올라가는 용도로 이거를 잘 써주고 있어요. 이렇게 깔아주니까 확 환해졌죠? 지금은 얼굴만 약간 하얗고 목은 또 타서 까맣고 하지만 여기 위에 색조를 올리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 세팅 단계인데, 피부 세팅을 위해서 저는 픽서와 파우더를 잘 쓰는데, 저는 항상 제가 쓰던 방식으로 픽서를 늘 쓰는데, 보통 메이크업을 다 하고 마무리 단계 쫙 뿌려주잖아요. 전 그렇게 하지 않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한 다음에 이 픽서를 뿌려줘요. 베이스를 바르고 어느 정도 좀 표면이 좀 말랐다 할 때 이 픽서를 쫙 뿌려줍니다. 픽서를 이렇게 쓰면은 이 베이스가 피부에 쫙 달라붙고 베이스 고정력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 픽서가 마르게 좀 냅둔 다음에 여기 위에 파우더를 올려줄 거예요. 제가 올리브영 여름 추천템에 추천드렸던 웨이크메이크 멀티 컬러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파우더는 딱 눈 위랑 이 T존에만 발라줄 거든요. 스킨케어, 베이스, 픽서 이 모든 단계에서 이미 강력 고정해놨기 때문에 파우더도 많이 칠할 필요가 없어요. 파우더를 오히려 너무 많이 칠하면 피부가 되게 푸석해지고 또 파우더 입자가 뭉쳐서 되게 피부 표현이 안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싹 마무리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나긴 여정으로 스킨케어, 선크림, 베이스 바르는 방법, 세팅 방법까지 다 해줬는데, 이렇게 바르면은 아무리 습해도 베이스가 막 뜨거나 밀리거나 그런 느낌 없이 진짜 깔끔하게 유지가 돼요. 진짜 대박이죠, 피부. 자, 여러분, 이렇게 색조까지 다 완성해봤는데요. 베이스가 딱 봐도 되게 짱짱해 보이지 않나요? 솔직히 이 정도로 스킨케어부터 마무리까지 이 정도 공을 들였다? 솔직히 지성이 좋아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보여주느라 좀 오래 걸렸지만 그냥 말 안 하고 빡 집중해서 빡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고 이 스킨케어 루틴, 이 베이스 루틴 여러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효과를 보실 거예요. 가시기 전에 마이드랩 토너 마켓 알림 받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마켓 진짜 제발 놓치지 말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